이 귀신 이야기는 송파구 잠실에 사는 유종현 씨가 2016년 5월에 겪은 일로 종현 씨는 그 일 이후 귀신의 존재를 완전히 믿게 되었다. 2016년 5월 8일 종현 씨는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을 갔었다. 작은아버지가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 문병을 가기 위해서였다. 서울대학병원은 최고 종합병원답게 처음 가보는 사람은 병실 찾기도 쉽지 않았다. 종현 씨도 작은아버지 병실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복도를 헤매고 있었다. 9층이라고 했는데 병실이 없었다. 두리번거리던 종현 씨는 복도를 청소하고 있는 아줌마한테 물어봤고, 그 아줌마는 913호는 신관에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신관은 5층으로 내려가면 연결되는 통로가 있으니 그리로 가면 된다고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종현 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내려왔다. 그런데 통로 찾기가 쉽지 않았다. 통로가 어디 있나? 종현 씨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 마침 이쪽으로 천천히 걸어오는 환자 한 명이 있었다. 키가 크고 하루 이틀쯤 면도를 안 했는지 턱수염이 거문하게 돋은 중년 남자였다. 저 실례지만 본관으로 가는 통로가 어딨죠? 남자는 아무런 대답 없이 물끄러미 종현 씨를 쳐다봤다. 쌍꺼풀이 잡힌 두 눈, 왼쪽 눈매가 조금 가늘고 눈꼬리도 조금 처진, 그래도 미남형이었다. 환자복을 입은 걸로 봐서 입원한 사람인 듯했다. 그런데 종현 씨를 빤히 쳐다만 볼 뿐 말이 없었다. 내 얘기를 못 들었나? 저기요, 본관과는 통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자는 스르르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자신이 걸어온 쪽으로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다. 종현 씨는 황당하고 기분 나빠지려 했다. 어이가 없어 그 자리에 서서 남자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몇 발자국 하던 남자가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종현 씨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또 돌아서서 걸어갔다. 뭐야, 따라오라는 거야? 종현 씨는 남자를 쫓아갔다. 그러자 신관으로 통하는 연결다리가 나타났다. 연결다리 앞까지 온 종현 씨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 위해 남자 쪽으로 돌아섰다. 그런데 남자가 보이지 않았다. 자기가 가려던 쪽으로 가버린 듯 했다. 둘레둘레 주변을 살펴봤지만 남자는 없었다. 아마 옆에 있는 계단으로 내려갔거나 다른 연결복도로 간 듯했다. 참 무뚝뚝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며 종현 씨는 9층으로 올라가 스스로 건강을 되찾은 작은 아버지를 만나봤다. 문병을 마치고 막 나오는데 전화가 왔다. 과장님이었다. 거래처 부장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과장님은 지금 지방에 있어 종현 씨가 대신 가라는 내용이었다.
장례식장은 지금 내가 문병은 서울대병원이었다. 직속 상사가 가보라는데 안 갈 수도 없었다. 또 거래처 부장은 종현 씨도 아는 사람이었다. 종현 씨는 다시 장례식장으로 갔다. 장례식 건물로 들어서자 은은한 향내음이 풍겼다. 종현 씨는 하얀 국화 화환들이 늘어서 있는 복도를 지나 거래처 부장의 어머니 분향실로 향했다. 그런데 천천히 걷던 종현 씨는 자기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다. 지나가다가 눈에 띈 바로 옆 분향실에 놓인 영정사진이 어디선가 본 사람이었다. 종현 씨는 영정사진을 보다가 아 하는 소리가 입에서 튀어나왔다. 아까 자신과 우연히 마주쳐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 조금 전 본관과는 통로를 알려주었던 그 중년 남자였다. 그 사이에 돌아가셨나? 아까 남자를 본 때가 2시간 정도 지났을 뿐이었다. 그 사이 죽어서 장례식장에 누워있다니 뭔가 좀 이상하긴 했지만 병원에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란 생각이 들었다. 또 아까 남자의 태도도 정상 같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해는 되었다. 인생 정말 허무하구만. 종현 씨는 혼잣말로 고개를 저으며 얼른 거래처 부장 모친의 분향실로 향했다. 부장에게 얼굴 도장을 찍은 뒤 내어준 밥과 국으로 늦은 끼니를 때우고 나오자 시간은 40분이 지나 있었다. 시간도 벌써 11시 30분이 넘었지만 부지런히 가면 아직은 전철을 탈 수 있었다. 종현 씨는 급히 장례식장 복도를 지나가다가 또 걸음을 멈추었다. 아까 그 남자의 분향실 앞이었다. 아무런 친분도 없는 중년 남자의 영정사진에 왜 자꾸 마음이 가는지 몰랐지만 이상하게 그냥 지나치기는 찜찜했다. 분향실로 들어가 볼까 말까 망설이던 종현 씨는 뭐에 홀린 듯 분향실 앞에 신발을 벗었다. 불과 2시간 전까지만 해도 걸어다닐 정도였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는 게 궁금하기도 했다. 종현 씨는 남자 영정에 2번 절을 하고 유족과도 맞절을 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어쩌다가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는지. 심근경색으로 어젯밤에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왔다가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다는 남자의 부인인 듯한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 처음엔 종윤 씨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오늘 아침에요. 네, 오늘 아침 7시가 조금 안 돼서. 이건 아니었다. 종윤 씨가 그 남자를 본 건 바로 2시간 전이었다. 그것도 옆 건물병원 복도에서 길 안내까지 받았었다. 오늘 아침이 맞냐고 몇 번이나 다시 물어보자 부인은 맞다고 했다. 이건 뭐지? 누가 뭐라 해도 종윤 씨가 그 남자를 본 건 바로 2시간 전이었다. 아무리 제정신이 아니라 해도 2시간 전에 있었던 일을
착각할 리는 없었다. 도대체 넌 아까 누굴 만난 거야? 허겁지겁 신발을 찾아 신고 모에 쫓기듯 분향실을 빠져나와 뒤도 안 돌아보고 장례식장 현관문까지 왔다. 현관문을 나서자 5월의 밤바람이 서늘했다. 훅 불어오는 찬바람을 맞자 그나마 정신이 개운해졌다. 어느 장례식장에서나 그렇듯이 현관 밖 휴지통 옆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담배 끊은 지 1년이 지났어도 담배 냄새를 맡자 그때만큼은 다시 피우고 싶어졌다. 하지만 겨우겨우 끊은 담배를 다시 피울 순 없었다. 대신 종윤 씨는 담배 냄새라도 좀 맡을 생각으로 그곳에 잠깐 멈춰섰다. 그리고 장례식장을 뒤돌아봤다. 그런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현관문 오른쪽에 쪼그리 앉아있는 남자였다. 그곳은 현관문 옆으로 비껴 있어 전등빛이 희미하게 비춰주는 곳이라 어둑어둑했다. 그곳에 남자 한 명이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렇다고 담배를 피우고 있지도 않았다. 그냥 고개를 두 무릎 사이에 숙인 채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런데 환자복을 입은 모습이 어디선가 본 듯한 아는 사람 같았다. 종윤 씨가 천천히 그 사람에게 다가갔다. 발소리를 들었는지 남자는 느릿하게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종윤 씨는 뒤도 안 돌아보고 뛰기 시작했다. 2시간 전에 복도에서 길을 알려주던 아까 그 남자였다. 그리고 방금 전 분향실 영정사진으로 보았던 그 남자였다. 그 사람이 지금 종윤 씨를 노려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남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